안녕하세요. 저는 4년 만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엔화가 저렴한 엔저시대 혜택도 누릴 겸 3박 4일 일정으로 가까운 후쿠오카와 유후인에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일정 중에 2박은 후쿠오카 시내에서 머물며 자유롭게 시티 투어를 했고요. 나머지 1박은 유후인으로 이동해 료칸과 온천을 즐기며 보내는 코스였습니다. 여행 패키지 가격은 날짜별로 다르긴 한데요. 저희는 마이리얼 트립에서 1인당 60만원 정도의 반자유여행 내돈내산 상품으로 다녀왔습니다. 왕복 항공권과 3박 4일 숙박 호텔과 3일째 하루는 유후인까지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버스로 이동하며 두 군데 관광지 투어하는 코스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후쿠오카 2박 호텔은 식사 미포함 가격이지만 체크인 시 1인당 2,000엔에 조식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후인에서 1박에는 료칸에서 온천과 가이세키 석식 코스 요리와 다음날 일본식 조식 정찬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가족 기준에서는 상당히 좋은 가격인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 료칸의 상태와 음식 퀄리티, 쏠쏠한 일본 여행 팁들, 그리고 여행 영상 촬영 꿀팁까지 꽉 차게 담아왔으니 후쿠오카나 일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꿀팁 정보들 알차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짧은 일정이라 짐은 기내용 가방에 최대한 단촐하게 꾸렸고요. 매번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챙기는 여행 필수템은 상단 카드를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용 영상을 촬영할 촬영 카메라도 최대한 가볍게 준비했는데요. 외출 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스타 360 GO3와 X2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로만 촬영하였습니다. 렌즈 교환형 카메라에 비해 화질은 떨어지겠지만 무더운 여름철을 감안하여 화질보다는 대신 기동성과 휴대성을 선택하였습니다. 저장 장치는 노트북 대신 2테라 아이패드와 추가로 2테라 외장 SSD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GO3의 최대 취약점이 배터리를 교환할 수 없는 점인데요. 저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2개를 가지고 가니 든든하더라고요. 세대의 카메라 중 배터리가 소진되는 카메라는 다른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동안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해주니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우유는 처형네 집에 며칠 맡겨놓을 예정인데요. 출발하는 날 차 타고 가면서 차량에 장착할 흥미로운 차량용 방향제를 벤볼릭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언박싱하여 직접 사용해보니 너무 마음에 들어 간단하게 소개해봅니다. 우유를 맡기러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차량에 장착해 가족들과 좋은 향기 속에서 이동하려고 언박싱 후 세팅해 놓았습니다. 박스 안에 석고를 개봉 후 금속 케이스 안에 넣어주고 향을 담은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려 뚜껑을 닫아 장착하면 되는 제품이에요. 7가지 향 중에 저는 레몬 라벤더 향을 골랐는데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상큼한 향이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용해본 마트표 방향제들은 화학적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사실 오래 사용하지는 못했는데요. 벤볼릭 방향제는 그런 현상이 없어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립을 차의 송풍구에 꽂아 방향제를 자석식으로 부착해주면 은은한 향기가 송풍구 바람을 타고 차량에 퍼집니다. 알루미늄 메탈 케이스라 차량 내부 인테리어에도 엣지 있게 잘 어울립니다. 커버를 돌려 개방구를 열고 닫아 향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향이 약해지면 리필용 오일로 두세 방울씩 떨어뜨려 계속 사용하면 되는 형태라 환경적으로도 좋은 제품 같습니다. 저는 리필용은 콘솔 박스 안에 넣어두고 사용하고 있는데 상세 정보는 고정 댓글로 남겨놓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여 항공권 탑승권을 발급받은 후 한정과 데이트 로밍을 했는데요. 저희는 3인 가족이라 각자 구매해야 하는 해외 유심 칩 대신 최대 5명까지 사용할 수 있는 KT 통신사 로밍을 선택했습니다. 아시아, 미주는 15일 기준 총 4기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33,000원 상품으로 선택했는데 3박 4일 동안 3명이 3기가 정도 사용해서 데이터가 남더라고요. 데이터 구간별로 요금이 나눠져 있으니 가족 여행하시는 분들은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까지는 비행시간이 1시간 반밖에 되지 않아 식사 제공이 없어 인천공항에서 점심 식사를 하였고요. 탑승 전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며 스마트 패스를 이용한 모바일 출국 수속과 비짓 재팬 사이트에서 미리 일본 입국 수속을 모바일로 해놓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여권을 촬영만 하면 자동으로 기본 정보들을 인식하여 입력이 되고 일본 입국 시 필요한 비짓 재팬은 숙박, 호텔 등의 추가 정보 몇 개만 입력하면 가족 구성원별로 QR코드가 발급이 되는데요. 이 QR코드를 캡처해 놓으면 일본 입국 시 펜으로 적는 입국 서류를 작성할 필요 없이 QR코드를 찍고 간편하게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도착 후 호텔까지는 택시를 이용했는데요. 미리 깔아놓은 우버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예약 택시 승차장으로 택시가 옵니다. 금방 와 그래야 금방 오지 않을까?
호출안이 정확하게 8분 후 도착하더라고요. 호텔까지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거리이며 처음 우버 앱을 깔면 프로모션 코드를 받아 2만원 정도 할인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요금은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명이 이동 시에는 버스보다 차라리 택시가 저렴할 것 같습니다. 일본 택시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기 때문에 손의 위력을 이용하여 차문을 열고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몸만 가뿐히 탑승하면 됩니다. 트렁크 짐도 제복 입은 기사님이 친절하게 싣고 내려줍니다. 기계와 차는 진심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민족이라 외국 손님들이 멋모르고 억지로 힘으로 택시 문 열고 닫는 거 기사님들이 내심 싫어한다고 하네요. 홍콩은 드라이버가 짐을 실어주거나 내리면 별도의 차지가 부과되어 주로 셀프로 내렸는데 일본은 별도 요금은 없더라고요. 일본, 영국, 홍콩이나 호주는 운전석이 우측이며 차선이 반대라 자칫 도로에서 위험할 수 있어 항상 길 건널 땐 룩 레프트를 명심해야 합니다. 원래는 자동차 운전석이 주로 오른손으로 말의 채찍을 휘두르는 마차 드라이버에서 유래가 되었기 때문에 우측 운전석이 맞다고 합니다. 저희가 2박을 한 후쿠오카 크로스라이프 호텔에 도착하였습니다. 위치는 도시 중앙인 하카타 텐진에 있는 3성급 호텔입니다. 외관이나 객실도 보기에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신축 호텔 느낌이었습니다. 프론트에는 한국 직원도 있고 친절하며 오후 3시 체크인, 오후 11시 체크아웃인데 체크아웃은 키오스크에서 카드키를 이용하여 셀프 체크아웃하면 됩니다. 3인용 방이 없어 2인용 방 2개로 예약을 하였는데 제 방 번호가 왠지 어디선가 많이 낯익은 번호였는데 정확히 생각은 안 나요. 헤어드라이어와 와이파이, 그 외 기본적인 객실 용품들은 모두 갖춰져 있고 밀폐된 공간이 좁을수록 먼지가 많은데 공기청정기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 쾌적하니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나왔고요. 호텔 근처 구경도 할 겸 슬슬 걷다가 분위기 좋은 이자카야가 있어 한국말 메뉴를 보고 들어갔습니다. 하이볼과 안주류들을 많이 시켜서 이것저것 먹었는데 모든 메뉴가 정말 맛있긴 했는데 양이 진짜 적어 계속 주문해 먹어도 배는 절대 부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신라면 이것저것 사가지고 와서 룸에서 먹었네요. 편의점 왕국이라는 일본엔 대략 56,000개 정도 편의점이 있는데 한국이 점포수로는 55,000개로 곧 일본을 추월할 것 같아 일본보다 더 편의점 왕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3대 편의점이라는 세븐일레븐은 최초로 삼각김밥을 출시한 곳이고 로쏘는 해당 점포에서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도시락과 달달한 디저트 종류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밀리마트는 닭튀김이 맛있다고 하니 편의점 이용하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일본 편의점엔 대부분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으니 혹시 급하거나 돌발 상황 시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계산 문화는 코로나 이후에는 대부분 점포에 아예 자판기처럼 현금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지폐를 넣으면 잔돈 거스름돈도 나오는 방식으로 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최적화된 한국인들은 현금 계산할 때도 상대방 손안에 한 번에 다이렉트로 돈을 쥐어줘야만 속 시원해지는 문화라 많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호텔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캐널시티 쇼핑몰에 갔는데요. 10시에 오픈이라서 바로 앞에 스타벅스에 가서 모닝커피를 마셨습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의외의 커피 강국이 두 나라가 있죠. 하나는 호주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일본입니다. 호주는 커피 명칭도 아메리카노는 롱블랙, 라떼는 플랫 화이트라고 다르게 부르죠. 특히 일본은 드립커피가 발달되어 있는데요. 드립커피 도구들도 하리오 같은 일본 브랜드가 많고 작년에 출시한 발뮤다의 더 브루라는 커피 머신도 드립커피 머신이죠. 일본 스타벅스의 오늘의 커피도 드립커피입니다. 일본 별다방의 원몰 커피라는 프로모션도 활용하면 좋은데요. 1+1처럼 한 잔을 공짜로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오늘의 커피 주문 시 영수증을 챙기면 당일에 한해 지점 상관없이 이 영수증과 추가 요금 반값만 지불하면 추가로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스벅은 지금은 엔화가 저렴해서인지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대략 4,000원 정도라 한국보다 저렴한 것 같았습니다. 캐널시티는 상당히 유명한 쇼핑몰이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무인양품이라 저는 이곳 매장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브랜드가 없는 것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인데요. 미국은 브랜드리스, 한국은 노브랜드가 있다면 일본은 무인양품이 있죠. 특이하게 일본 무인양품에는 서점이 있는 것이 무지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일본에 오면 가보고 싶은 서점이 파격적 혁신기업으로 알려진 츠타야 서점이었는데 아쉽게도 이번 여행에서는 못 가봤습니다. 중딩 딸내미가 가보고 싶어하던 가차샵에 갔는데요. 실로 엄청난 규모에 놀랐습니다. 인간의 뇌리의 이미지가 확실하게 각인되기 위해서는 사이즈가 엄청 크거나 양이 정말 많으면 각인이 된다는데 이 가차샵은 매장의 사이즈도 어마무시하고 안에 있는 머신 숫자도 양쪽으로 엄청나서 확실하게 뇌리에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점심은 쇼핑
쇼핑몰 안에 있는 평점 3.1 정도 되는 회전 초밥집에 들어가서 먹었는데 저렴하면서도 저희 가족은 상당히 맛있게 먹어서 만족했습니다. 컨베이어에 없는 메뉴는 한국어 패드로 주문하면 주문한 메뉴가 기차를 타고 자리로 운반됩니다. 점심 먹고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하카타역 항큐백화점에 가서 유명한 수제 자수로 만든 선물용 손수건들을 몇 장 구입했습니다. 후쿠오카는 쇼핑의 도시라 백화점과 쇼핑 아케이드가 정말 많은데요. 저희는 다 가지는 못하고 근처 몰들만 편안하게 구경하고 호텔로 복귀했습니다. 저녁은 호텔 근처에 현지인들에게 유명한 라멘집을 찾아갔는데요. 주인 아저씨 혼자 유명하는 동네의 작은 라멘집입니다. 돈쿠츠 라멘과 군만두 볶음밥이 함께 나오는 세트 메뉴를 시켜 먹었는데 육수가 정말 진하고 라멘의 면발도 살아있어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유창한 영어는 아니지만 맛이 있었냐고 저희에게 계속 물어봐 주시고 딸내미가 오이시 데스라고 하자 엄청 기뻐하시며 맛있었다는 말에 I'm happy를 연발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작은 식당들은 카드가 안 되고 현금만 되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 현금을 챙겨가야 합니다. 2박 후 세 번째 날 아침 일찍 체크아웃을 하고 유우인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출발지로 우버 택시를 이용했고 이번엔 50% 할인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유우인 가는 모든 버스들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예약한 버스는 소속버스였고요. 버스에는 느리지만 와이파이도 되고 각 좌석에 USB-A로 완속 충전도 가능하여 편리하였습니다. 유우인 가는 길에 유명 신사와 유황온천도 잠시 들러 구경 가는 코스도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 여름철이라 버스 안이 제일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거리에서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생소하긴 하더라고요. 중딩 딸내미는 여기서 특이하게 고춧가루 뿌린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는데 생각 외로 맛있었다고 하네요. 유우인까지는 1시간 40분 정도가 걸렸고요. 유우인의 유명한 유노추버 거리에 도착하면 짐은 버스에 두고 약 2시간 정도 유노추버 거리에서 자유롭게 놀았습니다. 일명 유우인 카페 거리로 불리우는 이곳은 예쁜 디저트 카페, 아기자기한 수공예품 상점들로 가득 차 있어 사진 찍기 좋은 핫플인데요. 소멸해 가던 일본의 작은 시골 마을이 이렇게 예쁜 마을로 재탄생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살아났다고 하네요. 예전 봄 시즌에 왔을 때는 날씨가 덥지 않아 정말 좋았는데 여름 시즌은 습도가 높아 더위에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맛집들도 많은데 간식가루로 먹은 치즈 코로케도 맛있었고요. 즉석에서 구워주는 게다리살도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재미있는 티셔츠들도 있어서 찍어봤는데 순간 일본이 맞나 싶었습니다. 거리에서 놀다가 버스에서 짐을 찾아 구글 지도 앱을 켜고 지정해준 료칸을 걸어서 찾아갑니다. 액션캠을 셀카봉에 장착 후 지팡이 짚듯이 셀카봉을 거꾸로 거머쥐고 카메라 앵글을 발 앞에 위치하면 좀 더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엉금감 있게 담을 수 있습니다. 영상뿐만 아니라 발자국 소리나 바퀴 굴러가는 사운드까지 담는다면 영상이 더욱 생생하게 살아나죠. 예약된 료칸 이름은 코토부키 하나노쇼라는 료칸이었는데 도보로 대략 12분 거리라 어렵지 않게 찾아갔습니다. 규모도 있고 시설도 나쁘지 않았는데 의외로 관광객이 많지 않은 한적한 료칸이라 북적대지 않고 쾌적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 로비에서 웰컴 음료와 찹쌀떡, 모찌 같은 떡도 제공을 하는데 음료는 사발로 나오는 녹차맛 마차인데 깔끔하고 담백했습니다. 객실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구름 낀 마운티뷰 객실이었는데 정말 뷰가 좋았습니다. 마치 산신령과 선녀들이 금도끼 은도끼 들고 나올 것 같은 분위기라 저절로 심신이 힐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설물들은 연식이 좀 있음에도 유지보수가 잘 되어 있어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느낌이었어요. 원래 료칸은 세월이 흔적이 있는 전통식이 더 인기가 많다고 해요. 유카타로 갈아입고 온천에 가서 온천욕을 하였는데 온천 안에도 사람이 없어 조 혼자 이탕저탕 옮겨다니며 혼밥 혼술이 아닌 혼욕을 하며 신나게 즐겼습니다. 남탕 여탕 구분이 그냥 쌀이나무 파티션 같은 걸로만 되어 있어서 옆에 여탕에서 놀고 있는 집사람과 딸내미 목소리까지 다 들려서 서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육성 대화도 가능하였습니다. 온천 후 카메라를 챙겨서 료칸에서 제공하는 가이세키 코스 요리를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석식 시간 예약은 체크인할 때 물어보는데 저희는 6시로 선택했어요. 요리 코스는 다양한 전체 요리, 샐러드류, 생선회, 와규 소고기 구이, 조개탕, 미소 수프 등 푸짐하게 나왔는데 하나하나 전부 맛있어서 뱃속으로 끝없이 들어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스타일의 바게트 수프가 특히 맛있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오니 다다미 위에 우리 세 식구를 위한 전통 일본식 잠자리용 요가 정갈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요 위에 누워서도 멋진 뷰가 보이니 정말 좋더라고요. 집사람은 취해서 떡실신에 잠들었고 꼬맹이랑 오손도손 늦게까지 놀다가 잠이 든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행복은 실시간으로는 못 느끼다가 항상 지나고 나면 과거의 시점으로 깨닫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찍 료칸에서 제공되는 일본식 조식을 먹었는데 주식도 정갈하니 만족스러웠습니다. 구름이 너무 멋지다며 꼬맹이가 아이폰 타임랩스로 촬영을 했는데 운치 있게 나온 것 같아요. 체크아웃 후 시간이 좀 남아서 러기지는 로비에 맡겨놓고 전날 갔던 유후인 유노츠보 카페 거리를 다시 갔습니다. 근처에 긴린코 호수도 가서 물 한 개는 없었지만 예쁜 호수 풍광도 보고 왔어요. 아침부터 걸었더니 다리도 아프고 커피도 땡겨서 카페에 들어와 시원한 아이스커피로 리프레시를 하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본 대부분의 카페에서 먹어본 일본의 드립커피는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지방분이 많은 에스프레소와는 달리 깔끔하게 떨어지는 드립커피는 마치 몸에 딱 맞아 떨어지는 멋진 수트핏 정장을 입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후쿠오카 공항의 버스를 타기 위해 료칸에서 짐을 찾아 버스 터미널에 왔고요. 버스 터미널 바로 앞에 기차역 옆에는 여행자들을 위한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깨끗한 건물의 2층은 도서관이었고요. 한적하고 쾌적한 공간이라 기차나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곳에 머물러도 좋은 공간 같습니다.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하여 에어서울 58번 게이트 앞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정말 복잡해서 앉을 자리조차 없었는데요. 반대편 51번 게이트 쪽으로 가면 새로 확장한 공간이라 훨씬 쾌적하고 면세점과 음식 먹는 곳도 더 깔끔하여 이곳에서 늦은 점심을 먹으며 대기하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꼬맹이가 타임랩스로 찍었다는데 그냥 동영상으로 찍는 것보다 타임랩스로 촬영하면 마치 구름을 헤치면서 비행기가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날아가는 느낌이라 생동감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타임랩스는 찍고 나서 플레이해보면 인터벌 시간 때문에 영상이 무척 짧게 나오니 손에 들고 제법 오랜 시간 촬영해야 쓸만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간단하게 저녁 식사 후 처형네 집에 맡겨둔 우리 집 막내 우유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우유가 저희 3명 모두를 못 알아봅니다. 심지어 저한테는 으르렁거리기까지 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비숑의 지능지수 순위를 찾아보니 위쪽이 아니라 한참 아래쪽에 있던데 과연 그래서일까요? 그건 아니고 사람보다 좋지 않은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어두운 현관에 있는 우리를 경계한 것일 뿐이라 믿겠습니다. 이상으로 짧았지만 중딩 딸이 너무나 행복해했고 돌아온 이후에도 이야기거리로 가득한 후쿠오카 가족여행을 영상으로 올려봤는데요. 혹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